오늘은 결석이 많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면서 왔어요. 왜냐하면 날씨가 무척 덥더라고요. 무척 덥고 또 오늘은 내가 강의 제목이 양도소득세도 아니고 상속세도 아니고 징역세도 아니고 국세 기본법을 강의하려고 그러니까 내 집 하는 거고 이 기본법하고 관계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고 안 나오신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람이 좀 적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강의실은 다 채웠네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거기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가 왜 제가 이런 것도 조금씩은 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거 저하고 같이 공부한 게 전부 다 합쳐서 뭡니까? 다 법률이죠. 내용을 세금을 내용으로는 법률이라 전부 지금까지 그렇죠? 법률의 한 토막이에요. 세법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또 하나는 세금은 뭐라고 해도 그 법률에 없으면 과세를 못하고 법률이 있는 대로만 과세해야 되는 게 이 세금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세법을 지금까지 공부했는데 세법의 본질이 뭐냐, 기본이 뭐냐 하는 것쯤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마지막에 이걸 맨 첫째 시간에 해야 사실은 맞는데 근데 맨 첫째 시간에 제가 5월 중순부터 강의를 시작해서 그때 소득세 신고가 한참이어서 신고할 때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소득세법부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뒤로 가버렸어요. 과목 차례가.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오늘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오면 세금 얘기를 공부하는 사람인데 다른 말로 오면 우리 세법도 법률이니까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랑 우리가 법을. 그렇죠? 그 법이란 게 도대체 뭐냐? 법이란 게 뭐냐? 이걸 공부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법 철학인데 그렇죠? 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또 법은 앞으로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이 법의 본질을 연구하는 것이 지금 법 철학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념 정도는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 얘기한 얘기인데 요 앞에 이 글자만 하면 이게 뭡니까? 물수자죠. 물수를 점 찍어서 물수자를 이렇게 쓰죠. 그래서 물수 옆에 쓰면 우리가 삼수변 이렇게 하죠. 세 개 점 찍은 물수변에 옆에다가 이렇게 옆에 이건 뭐예요? 가을 것자입니다. 그러니까 물수 플러스 가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뜻이 뭐냐 옛날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은 한 번 내려가면 올라올 줄은 몰라. 그렇죠? 만고의 진리야. 물이 혼자 올라오는 수는 없어요. 한 치도 못 올라와요. 내려가기만 하지. 그렇죠?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법은 엄격해서 법이라는 데 한번 걸리면 물에 빠지면 그건 다시 올라오지 못하게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법은 본래 엄격한 것이 본질이에요. 그렇죠? 용서 없는 것이 법률이에요. 그래서 세법도 사실은 그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자연법, 실정법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걸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자연법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운 것은 뭐냐면 그걸 통틀어서 모든 법률을 통틀어서 실정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배우는 건 실정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자연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연법은 실정법이라는 법률을 만들기 이전에 우리가 배우는 제 몇 조 무슨 조문 몇 조 헌법 몇 조 이런 실정법이 생기기 이전에 사람이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 사회는 마땅히 이런 질서를 가져야 된다. 이런 법칙이 있다고 말이에요. 법칙. 그렇죠? 이게 자연법이라는 거예요. 자연법. 그런데 우리가 가끔 이 실정법은 인간들이 이렇게 지켜라 하고 해서 법률을 만들어 놓고 보면 이 자연법에 안 맞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의 이치는 그거 아닌데 그 이치에 안 맞는 법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인간들어 사회에서 자꾸 지키라고 권한단 말이죠. 안 지키면 처벌하고. 이게 이제 실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정법은 수천만 가지 되죠. 실정법 중에 제일 높은 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헌법이죠. 이거 다
여기서 말하는 실정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법을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실정법에 안 맞는 법, 요 관계를 연구한단 말이야. 이 현재 우리 헌법, 현재 우리 민법, 현재 세법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인간의 본질하고 안 맞는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연법에 맞아야 된다. 이게 이제 자연법과 실정법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다가 늘 이거 이제 엉터리 같은 법률이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응? 세법 얘기하다 내가 자주 했죠. 이거 잘못된 법률이다, 엉터리 같은 법률이다. 이거 많이 하는데 인간이 만드니까 할 수 없다는 말이죠.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흉을 보는 나더러 만들으라고 해도 내가 만들어 보면 또 완벽하지 못하니까. 그 인간은 불완전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 이게 이제 바로 법철학이라는 법철학. 그 법에도 반드시 철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모든 학문은 철학으로 다 마지막에 이렇게 종착역이 철학이죠. 철학에 귀착된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것이 맞느냐. 그래서 법은 또 마찬가지로 어떤 법이 맞는 법이냐, 어떤 것이 자연법에 순응하는 법이냐, 이 관계를 설명하는 것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가 영어를 좀 쓰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 법이 이치에 안 맞다. 예? 법은 지금 그렇게 만들게 했는데 이것은 본래의 법이 이치에 안 맞다. 왜 그렇게 안 맞는 법률을 만드느냐? 그 사람은 법 정신을 몰라서 그렇다. 법의 이치를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 영어 쓰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여기 써져 있는 리갈 마인드, 리갈도 법이라는 얘기예요. 법이라는 얘기를 LAW 쓰기도 하지만 리갈이라는 말 써요. 그러니까 좀 안다는 사람들은 그래요. 뭐 엉터리 법률 보면 이거 맞는 놈들이 리갈 마인드가 없어진다. 법 정신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다. 그리고 그냥 어떻게든지 그 편법으로, 그 편법이라고 그러죠. 막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다. 그래서 종지와처럼 우리는 종국적으로 바다에, 냇물이 어디 가서 만나요? 바다에 가서 만나듯이.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요? 로마로 통하듯이. 이 모든 법은 법 철학으로 종결이 돼야 돼서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뒤에 그러면 실정법이라는 거, 우리는 당장 그런 써먹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이 법이 자연법에 안 맞는 것이다. 이거 법이 이치에 안 맞는다. 리갈 마인드가 아니다. 이렇게 해봤자 그것은 우리 입에서만 나오는 얘기지 실제로 구속력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써먹는 법은 바로 실정법이라는 이 법이라. 이게 우리가 실제 써먹고 있는 법률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비판은 해도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써먹고 있는 법인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도 거기 보시면 여러 가지로 지금 나눠있죠. 제일 법 중에도 제일 높은 법이 헌법. 누가 제정해요? 국민이 제정하고 그 헌법보다 조금 낮은 법이 법률이라고 하는 법률. 그러니까 법률과 법은 다릅니다. 개념이. 그건 누가 제정해요? 국회가 만들죠. 일반 법률은. 그 다음에 법률보다도 또 낮은 법이 있다. 뭐예요? 명령이라고 하는 게 명령. 그러니까 법이라는 글자는 안 들어가지만 명령. 명령 중에 제일 높은 것이 대통령 명령이니까 대통령령. 근데 세법에서는 이것을 시행령이라고 얘기한다. 괄호 속에 시행령. 그러니까 헌법이 만들어지고 법률이 만들어진 뒤에 그 시행한 것까지 다 법률로 규정할 수 없으니까 시행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만들어라. 다만 법에 어긋나지 않게 만들어라. 이렇게 위임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명령도 또 명령끼리도 또 낮은 명령이 있어요. 그건 부령이라고 하는 건데 왜 부령이라고 해요? 각부 장관이 명령을 낼 수 있어서 그냥 부령이라고 합니다. 그걸 세법에서는 시행 규칙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것은 법도 아니고 명령도 아니지만 예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무공무원은 이걸 더 중시해요. 예규는 뭐냐면 유권 해석이에요. 어차피 애매해 이놈의 법률이 아무리 봐도. 그러면 해석을 권한이 있는 사람이 이거 맞아 하면 그게 법이 돼요. 이거 맞아 하면 이게 법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유권 해석이라고 하는 게 있다. 어떤 사람은 판례도 하나의 법이다. 이것도 맞기는 맞아요. 특히 법원에 가면 사법부에 가면 판례에 나와버리면 그게 판례가 아무리 뭐 잘못되었고 이거 보지도 않아요. 판례 있어 판례 봐. 이게 그 사람들 아주 입에 오른 얘기야. 그것도 일종의 법인데 하여튼 이런 계층이 있다. 이런 법에도 이런 계급이 있다.
어른이 있고 아이가 계급이 있다. 이런 걸 얘기한 사람이 옐리네크라고 하는, 여기 써져 있죠. 옐리네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걸 뭐라고 하냐, 법 단계설이라는 학설을 냈어요. 법도 이런 단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교재에 보면 저 뒤에 첨부물이 있습니다. 몇 페이지라고 했냐면 저 밑에 페이지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첨부물 2페이지. 이 세법의 하나를 지금 표본으로 따왔습니다. 세법. 맨 왼쪽에가 뭐예요? 맨 왼쪽에 법률이죠. 이 위에 헌법이 있지만 헌법은 놔두고 법률이 있고, 법률 다음에 높은 거 시행령이 있고, 그 다음에 높은 거 시행규칙. 법률 법전에 보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맞아 돌아가야 돼요. 법률이 있으면 이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서 만든 게 시행령인데 법률에 위반되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법률이 이러이런 것은 그러면 대통령이 정하시오. 이렇게 위임해준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을 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더 내려가면 시행규칙이 있죠. 그러면 시행규칙은 법률에 위반되어도 안 되고 대통령령에 위반되어도 안 되고, 그 자기보다 높은 법률들이 허용은 위임해준 범위 내에서만 만들어라. 이게 시행규칙이란 말이죠. 위아래가 명백해요. 이렇게. 요새 우리 사람들 위아래 잘 안 지키죠. 근데 제가 교묘한 것이 있는데, 이 전철을 타면 말이죠. 젊은 사람들이 그 노인석에 다 앉지 않더라고요. 비어 있는데도 안 앉아요. 노인이 앉을 수 있도록. 아주 그거 참 대한민국 훌륭해요. 근데 우리 동네에 가서 마을버스로 딱 갈아타면 안 비켜줘요. 참 이상해. 분명히 노인석이라고 노란 칠까지 해놨는데 젊은 사람들이 위에서 딱 차지하고 안 비켜줘요. 아무 말도 안 하려다가 가끔 내가 운전수한테 그래요. 아, 이거 노란색 비켜버려라. 차라리 없으면 막 평등하게 노인들이 기대를 안 하는데, 노인석이라고 딱 붙여놓고 아무도 양보 안 해준데 이거 차라리 떼버려라. 그때 운전수 얘기가 그래요. 아, 떼면 사장님한테 우리가 혼나요. 뭐하러 붙여서요. 이 법률도 이렇게 위아래가 있는데, 하여튼 위아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법률을 보시면, 그래서 가끔 재판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가령 시행령에 이런 규정이 있다 이렇게 해서 세금을 매긴단 말이죠. 어느 근거 가지고 매겼느냐면 시행령 몇 조에 있다 이렇게 공무원이 얘기해요. 근데 그 시행령을 보니까 법률 내용하고 달라요. 그런 경우는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법률은 대통령한테 이러이러한 것은 대통령이 만들어도 좋다 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서 대통령이 명령을 내렸어. 이런 것은 위법이에요. 대법원에 가면 싹 효력이 무효돼 버려요. 무효돼. 이렇게 해서 이 세금, 특히 세금 문제가 이게 제일 많아요. 이 세법이 이 법원에 가서 깨진 게 대부분 이것 때문에 깨져요. 왜냐하면 대통령령을 대통령이 명령으로 만들고 국회에 안 가죠. 시행규칙 장관이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본래 법률이 위임해준 범위 내에서만 만들어야 하는데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만든 것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단 말이죠. 그럼 법원에 가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렇게 다 위헌 판결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부가 진 게 많아요. 그러면 왜 유독 세법은 그렇게 정부가 많이 패소를 하느냐? 왜 그렇게 했어요? 하도 법률을 뜯어고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올바로 만들 수가 없어요. 요전에 한번 신문 보여드렸죠? 하도 많이 고치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많이 생겨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 단계설의 제1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원위치로 봅시다. 원위치로 보시면 헌법. 그러면 아까 제일 높은 법이 헌법이라고 그랬으니까 실정법 중에서 헌법이 가장 높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헌법에 그러면 헌법에 세금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세금을 매기겠죠? 헌법에 규정이 없다면 세금 못 매기죠. 근데 우리 납세자들은 그걸 생각지도 안 하죠. 헌법에 나한테 세금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헌법에 어디가 있는가 생각해 본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헌법에 규정이 있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보면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 이게 이제 국민에게 세금을 매기는 근거예요.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 그래서 내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참 그 세법 개정을 할 때 이 종교단체들도 유독 한 단체가 더 그래요. 세금을 안 내려고 그냥 맨날 싸워요, 정부하고. 여기 보면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 속에는 뭐 종교인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걸 안 내려고 바둥바둥 20년, 30년 싸워왔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가까스로 만들었거든요. 만든 뒤에도 또 자꾸 이게 이제 문제를 일으켜요. 우리 세금 못 낸다. 심지어 그 토론을 한데 보면 재미있어요. 왜 못 내느냐 하고 물으니까 우리가 성직자인데 왜 근로소득세를 매기냐, 나를 근로자 취급하느냐, 이렇게 막 토론을 하더라고요. 만인은 평등하잖아요. 누구든지 다 세금을 내라고 그러는데 나를 근로자 취급하고 나를 근로소득세 내라고 한다. 못 낸다. 세상에 이런 토론이 있더라고요. 어쨌든지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가까스로 세금을 내게 만들었어요. 몇십 년 만에. 근데 그것도 또 자꾸 항의를 하니까 아까 시행령 시행 규칙이 있다고 했죠. 그 아래 규정들을 만들면서 이렇게 냇물이 흐르듯이 빠져나가게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 세금 매길 게 없는 거라. 이리 빠지고 저리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시민단체가 이거 이렇게 법률 만드나마나 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시민단체가 헌법재판소에 지금 제소를 해놨어요. 이것은 이 38조 위반이다. 실제로 세금을 매겨야지 만들어만 놓고 못 매기면 뭐 하느냐. 지금 헌법재판소에 지금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조항은 59조 조세법률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조세법률주의는 뭐냐면 여기 읽어봅시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이래서 법률로 정하지 않으면 세금 못 매기는 거다. 이 말이 여기 있다는 거죠. 법률로 반드시 정해야 된다. 그러면 이 많은 세금의 종류를 어떻게 법률에다 다 규정하느냐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조금 가벼운 것은 대통령이 해라. 더 가벼운 것은 장관이 해라. 이렇게 쭉 유임을 해준 거예요. 법률에다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조세 법률주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서울에 공시지가 너무 많이 올렸다고 시끄러웠죠. 지금도 안 갈아졌지만은.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일으킨 것이 이제 이겁니다. 여기 보면 조세의 종목이란 게 뭐예요? 뭐 우리가 배웠던 소득세, 부가가치세, 뭐 양도소득세 이런 거죠. 이 조세의 종목은 반드시 법률로 정해라. 법률에 없는 세금은 못 매긴다. 세율은 반드시 법률로 정해라. 우리 세율 배웠죠? 복잡한 세율이 뭐였죠? 초과 누진 세율 같은 거 배웠죠. 이 세율은 반드시 법률로 정해라.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 그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많이 오른 것은 종목이 새로 생긴 것도 아니고 세율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근데 세금은 올라갔어요. 왜 그래요? 가격을 올렸거든. 가격을. 그러면 가격을 오르고 내리는 얘기는 법률에다 안 넣어도 되느냐. 이 문제제기를 누가 했단 말이죠. 종목하고 세율은 법률로 정해라 했는데 그건 놓아두고 그냥 가격을 올리니까 세금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 헌법 위반 아니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평가,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의 평가 방법도 법률로 정해라고 해라. 여기 보면 그런 말이 없잖아. 그런데 지금 누가 이것도 소송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소송은 이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헌법에다 그렇게 자세한 얘기를 쓸 수 없으니까 이렇게만 표현한 거지 세금 매기는 건 다 법률로 정해라 그런 뜻이거든. 근데 일단 외관상으로 볼 때는 법률이 잘못됐죠. 그러면 법률로 정하지 않고도 그냥 그러면 가격만 올려버리면 되느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누가 가격을 올렸어요? 지방자치단체들이 그 작업을 하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해요? 감정사한테 돈 주고 시켜가지고 감정해오라. 그거 가지고 막 매겨버리니까 법률은 그대로 있는데 세금은 올랐다. 이게 바로 헌법에 있는 지금 모순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의 내용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법의 내용. 근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내용을 법에다 다 담고 있죠.
법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우리나라 현행 법이 내가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몇 천 개예요, 지금. 법 종류가 몇 천 개 법률이에요. 그 몇 천 개 법률에다 담고 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는 하기 어려운데 이것을 만일에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 법의 내용에는 대개 어떤 것이 있느냐? 법의 내용. 법에다는 무슨 내용을 담는 것이 법이냐? 이거 물어보면 다 몰라요, 사람들이. 대학생도 모르고 법률 공부한 사람도 몰라요. 모든 법이 법에다 담고 있는 공통된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다 몰라요.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지어냈어요. 내가 스스로 그 자문자답을 스스로 하다 보니까 모든 법의 내용은 뭐냐? 두 가지. 하나는 국민의 권리에 관한 내용, 뭐 전부 보면 권리 내용이에요. 권리.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권리가 있으니까 의무 내용. 그러니까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만일에 법 형식은 갖췄는데 법률은 뭐 제몇 점 맞죠? 근사하게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권리 얘기도 아니고 의무 얘기도 아니고 뭐 쓸데없는 소리 뭐 잔뜩 해놨더라. 그건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권리를 그냥 규정한 게 아니라 권리가 어떻게 하면 발생하느냐.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게 권리가 생기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권리가 어떤 때는 변동이 되느냐. 내 권리가 변동될 수도 있죠. 권리라는 게 한씩 고착되어 있는 것만 아니죠. 세 번째로 그 권리가 언젠가는 소멸하기도 하느냐. 이게 권리의 변동이란 말이죠. 권리가 생기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한다. 의무도 마찬가지. 이런 내용을 법률에다 담는 거예요. 이게 법의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을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세법도 그 내용을 뜯어보면 어떤 것은 권리가 생긴다는 얘기고 어떤 것은 권리가 바뀌고 어떤 것은 없어지고 의무도 어떤 경우에는 의무가 생긴다고 그러고 어떤 경우는 의무도 없어져요. 꼭 생기는 것만 아니고 납세 의무도 이럴 때는 생겼다가 이럴 때는 바뀌었다가 이럴 때는 없어지고 이런 내용을 모두 규정한 것이 이 법의 내용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하고 조금 이제 가까운 얘기. 세 번째 시효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죠. 시효. 시효. 여러분은 한문을 아시니까 제가 한문을 씁니다. 한문 쓰면 편하거든요. 뜯어보면 시효라고 하는 게 뜯어보면 좋아요. 시간의 변동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무엇이 변해요? 법률 효과가 변해. 그러니까 이 효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법을 배운 사람은 항상 법을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무슨 효과가 나느냐? 아까 법이 이런 내용이라고 그랬죠? 이런 법률 효과가 바뀌어요. 이건 시효라고 해요. 시효제도. 시효. 그래서 시효를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률 효과가 생기는 시효가 있고 법률 효과가 소멸하는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나에게 법률 효과가 생긴다. 내가 법률 효과를 취득한다. 나한테 권리가 생긴다. 이런 것을 취득시효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권리를 취득하는 시간이다. 그 다음에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권리가 어떻게 돼요? 소멸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소멸시효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리나 의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생기고 바뀌고 없어지고 늘 이런 사람 일생처럼 이렇게 바뀌어 간다. 시효. 그래서 이제 우리 세법에서는 이런 것이 그러면 어떤 것이 있냐. 아까 민법에 봅시다. 민법에는 취득시효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얘기한 거. 이건 이제 한 가지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시효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그런 얘기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무슨 사건이 생긴 게 아니고 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효과가 생기기도 하고 없어진다기도 한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취득시효는 방금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권리를 취득하는 효과가 생긴다. 이게 취득시효란 말이죠. 그 민법에 보면 어떤 거냐면 취득시효가 가령 나무 땅인데
내가 20년 이상 그냥 난 내 것으로 알고 벌어서 주인이 안 나타나니까 그런 경우 많이 있죠. 특히 요 휴전선 같은 데 지금도 많이 있다고 그러죠. 내가 20년 동안 이제 내가 돼버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주인이 나타났어요. 그거 내 것이다. 그 주인이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은 어떻게 하느냐. 아, 주인이 안 나타나서 난 내 것으로 알고 20년 벌었는데 못 줘. 그러면 못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벌써 오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기 권리를 취득한 거예요. 취득시효가 완성된 거예요. 이게 취득시효. 그 다음에 소멸시효는 또 반대로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그 권리를 잃어버린 사람은 소멸시효에 걸린 거고 권리를 찾은 사람은 취득시효에 걸린 거죠. 세법에도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맨 밑에 보세요. 세법. 세법은 이거 시효라는 말을 용어를 조금 바꿔가지고 제척이라고 했습니다. 제척. 부과권 제척기간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매기는 것을 우리는 쉽게 매긴다고 그러는데 조금 고급스러운 말로 하면 부과한다고 그러죠. 세금을 부과한다, 과한다, 매긴다. 이 세금을 매기는 것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게 소멸해버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가 안 내고 버텼어요. 안 냈는데 시간이 상당히 흘렀어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안 냈더라도 그 권리가 소멸해버린 거예요. 소멸시효. 징수권도 마찬가지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런데 부과권은 뭐고 징수권은 뭐냐. 옛날에는 이걸 통합해서 보다가 부과권은 세금을 매기는 일, 고지서를 보내는 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시효가 완성된데 제청기간이 끝난 뒤에는 고지서를 보내봤자 무효다. 부과권. 징수권은 뭐냐면 부과는 이미 됐어요. 고지서까지 보냈어요. 고지서 보냈는데도 안 내고 지금까지 버텨요. 그게 징수권의 소멸시효입니다. 요전에 2220억을 안 내고 버틴 사람 있죠? 누굽니까? 정태수 씨. 2220억을 안 내고 지금까지 버텼어요. 그러면 이대로 오면 무엇에 걸려요? 소멸시효에 걸리죠. 나 20년이나 버텼으니까 이제 소멸한 거 아니냐. 징수권 국가가 못 거두거나 아니라 소멸시효에 걸려요. 그럼 국가가 그러면 이거 받아낼 수 있어요? 못 받아내요? 받아내요. 소멸시효에 걸렸는데? 외국가 있었으니까. 예, 이게 조금 이제 더 가서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아재 얘기 더 넘어가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정태수 씨는 자기가 2220억 안 내고 또 아들이 300매덕 안 냈죠? 온통 탈세. 세무공무원 지낸 사람이 그래. 세무공무원 했어요. 세무공무원 지냈지만 나같이 순지는 사람도 있는데, 에? 세상은 그래서 야릇하고 재미있어요. 한 장 더 넘어갑시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대지면적 약 75평, 연면적 약 200평의 수익형 부동산 개발 사례입니다. 인지도 있는 브랜드와 연계하여 임차인이 선호하는 최상의 공간을 만들어갑니다. 소호 사무실을 계획하여 수익률을 극대화하였습니다. 1층 필로티를 활용한 편리한 주차, 풀옵션 주거 공간과 독립된 옥상 정원, 전용 면적 5평에서 7평대까지 고급 임대주택의 수익 극대화가 되도록 가구와 자재를 선별하였습니다. 풀옵션으로 전자제품, 가구류와 집기류가 모두 포함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매각 시 자산가치가 높을 건축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보유 부동산과 투자 부동산의 탁월한 시장 분석과 주거 공간의 경험으로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수익을 함께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책임, 위탁, 전속, 일반 관리 등 건물주 취향에 따라 선택 가능합니다. 수금 책임제로
월세 미납 시 대납해 드립니다. 공실 클럽 및 제휴사의 광고를 통한 타사 대비 공실률 최소화로 인해 수익률 증가가 가능합니다.